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다우지수는 18,9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장 막판에 그나마 급반등을 해서 2만 포인트 바로 밑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패닉도 이런 패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멘탈을 유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죠. 미래 시점으로 세상을 보려면 지나간 과거는 반성은 하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 반성은 하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앞으로 어떻게 버텨내야 할 것인가. 제 방송은 주식을 이미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제 방송을 떠나서 밖을 보면 온통 망한다는 소리, 공황, 대공황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 저 또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신마리를 찾게 하는 방송이 되고자 계속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 19,898포인트로 마쳤습니다. 2만 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거죠. 불과 한 달 전에 29,000포인트 넘는 지수가 1만 포인트 사라졌으니 약 35%가 폭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우지수, 미국의 주요 지수, S&P 500,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시장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인데요. 투자자라면 그것 말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그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변수는 볼드모트 때문이고, 볼드모트가 개선이 돼야 모든 게 완벽하게 살아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 주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 그것을 찾아내자. 그래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요. 첫 번째는 석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 오늘 장중에 $2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해서 22.88포인트.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20, 2만원.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강남 레스토랑에서 콜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이 석유 가격,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18년 만에, 죄송합니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유 가격,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정 싸움, 주도권 다툼까지, 거기에 그것 문제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러시아 태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젯밤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러시아가 드디어 현재 유가 수준 싸도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만 했다고 무슨 뭐 대단한 거냐? 이야기를 했다. 우려를 표명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자세 전화의 그 실마리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러시아 현재 수준의 유가 그 상승 모색을 위해서 백기투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즉 유가가 돌아가면 미국의 셰일 오일, 정유 회사들의 주가 하락, 또 파산 위기, 이런 가능성, 이런 우려가 돌아서겠죠. 시장의 변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요즘에 시장에 안전자산이 없죠.
우리가 주가 하락한다 그러면 반대로 골드 가격은 상승했고 채권 금리는 떨어졌죠. 그런데 요즘은 주가 하락하면 금도 같이 하락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골드 오늘도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35달러 빠져서요 1490달러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라. 골드도 팔고 미국의 채권도 팔고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팔아라. 왜? 현금을 챙겨야 되니까. 즉 제로금리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금리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연일 재정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조 달러가 넘죠. 그렇게 돈이 풀리면 당연히 골드는 반대로 상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상승 이유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그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오늘 현재 1.18%가 됐습니다. 불과 제로금리 발표 전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0.48%였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로금리 발표한 이후에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6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거덜이 났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5% 그걸 많이 하려고 채권에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60% 한마디로 원금 다 날라간 거죠. 그렇다면 페드의 제로금리, 미국 행정부의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정책 발표에도 왜 금리, 채권금리 상승, 물론 1조 달러 재정정책 하려면 채권 발행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채권을 먼저 매도하는 그 세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채권금리 상승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골드도 팔고 채권도 팔아서 현금만 챙기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이유는 볼커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자기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넘어서는 투자를 막아놓은 게 볼커룰이었죠. 볼커룰이 지난 2019년에 일부 완화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화되지 않은 부분이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그 다음에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금지, 투자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위험자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자본 규정에 의해서 다시 매도하는 악순환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볼커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은행들 만나가지고 뭘 하더라도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 규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하락이 다시 하락으로 계속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 채권, 암호화폐까지 돈이 되는 것은 다 팔아서 일단 현금을 챙겨라. 왜? 마진콜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블룸버그 어젯밤 뉴스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은행 규제, 즉 볼커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월가가 조만간 이 볼커룰을 완화해서 주가 하락을 막자라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맨 밑에 보면 페드죠.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페드가 discussing options on leverage limit, 즉 자기자본 규정이 그 레버리지 그 제한 규정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너무 많은 대출 뭐 받아서 빚을 조달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이미 의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이런 이야기도 현실화, 즉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주가 하락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 가격 앞에서 보셨잖아요. 금 가격은 3일 동안 90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490달러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은광 회사들의 필라델피아
인덱스 JAU입니다. ETF 아니고 인덱스입니다. JAU가 보셨죠? 3일 동안 90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광, 은광회사들은 먼저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오늘 13% 하락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은 좀 다르죠. 반등을 모색하는 이 그림, 아마도 금광, 은광회사의 주가가 먼저 슬슬 움직이는 걸 보니까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금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만 챙기는 게 아니라 투자하러 나오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 폭락과 볼드모트 위기에도 미국 의회가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던 긴급 재정 지원안 아직도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안이 상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민주당의 우리 국회의원들 나섰습니다. 그 여성 후보죠. 여성 상원 엘리베스 워런을 비롯한 몇 명이 나서서 아직 그 미국의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1조 달러 이상의 협조를 지금 요청한 게 아닙니다. 요청하기도 전에 기업의 자금 지원을 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제한을 확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지원되는 기업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의무를 해야죠. 기업들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난주에 긴급자금 지원조차도 상원에 계류 중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지원하는 그 부분, 기업이 곧 망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법안도 상정하지 않은 이 시점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런 걸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장관이 아무리 조만간 한다 그래도 어렵겠구나라고 시장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런 분위기라면 추가 1조 달러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건 그 이상 또 5천억 달러 추가 더해가지고 2조 달러 넘는 돈이 또 나왔는데요. 아무리 그걸 제안한다 하더라도 립서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하는 그 마음이 현재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또 표면일 수도 있어요. 금 가격 그 다음에 앞에서 채권 석유 가격 등등. 그리고 이 뒤에 진짜 숨어있는 변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물 옵션 세력들. 이들은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작전을 짭니다. 특히 어제 한국 시간이죠. 어젯밤에 시작하고 오늘 새벽에 끝난 이 18일은 미국의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라고 하죠. VIX의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VIX에서 최대한 돈 벌려면 끝까지 올려버렸었겠죠. 그래서 오늘 장 하락,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장 하락,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거의 2000포인트 넘게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상승해서 일단 막판에 상승해서 상당폭을 만회하면서 끝났는데 그것은 VIX 선물 만기일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내일이군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밤이겠는데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20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최대 수익을 위해서는 말할 필요 없겠죠. 하방으로 계속 밀 수 있고요. 문제는 만기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옵션 만기일에서 돈을 벌어야죠. 이미 다음 달 옵션 만기일은 거의 최저 가격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즉 반대로 그때는 4월 20일에는 올려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즉 선물 옵션 세력들이 현재 이 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2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새로운 흐름, 변화된 흐름, 주식시장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CNBC의 빌 밀러라는 아주 억만장자 투자가가 나와서요. 일생일대의 주식투자기회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잠깐 보다가 나왔는데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주식투자기회니까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하방이 다 끝나면 일생일대의 투자기회죠. 우리가 숱하게 피나왔잖아요. 우리 IMF 2008년 금융위기까지 분명히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일생일대의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뭡니까? 골드, 채권, 암호화폐 등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라! 이러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 또한 그 추세에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즉 이제는 하루 이틀 좀 며칠이라도 함부로 사지 마시고 무조건 현금만 가지고 있자. 심지어 인버스 투자도 위험하다. 안 된다. 왜? 하루 그 다음날 뭐 반등했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는데 인버스조차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난 도저히 사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이번 주만이라도 악착같이 참아내자. 왜?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시장에 변화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4월달 옵션은 이미 떨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돈 먹으려면 위로 갈 거거든요. 즉 시장도 그 방향으로 약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월요일 방송에 상승전환의 3단계에서 지금 두 번째 단계죠. 변동성 전투. 하루하루 급등.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지금은 변동성 상황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현금 확보해서 버텨내자. 그래야 일단 생존한 후에 아생 연후에 살타할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오려면 언제다? 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언제? 그게 언제겠습니까? 최악의 경제지표. 어제 문희신 장관 실업률이 현재 3.5%인데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죠. 그렇게 겁을 줘야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정리하고 시작됐고요. 일자리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지표들이 확인은 언제 됩니까? 고용시장 고용지표는 매월 초에 발표해요. 그런데 고용지표 4월 초, 제가 볼 때는 3월달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올 거고요. 4월의 고용지표는 5월 초에 발표하죠. 더 안 좋습니다. 즉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현재는 살아남는 데에 집중하자. 그리고 주식 함부로 팔지 말자. 왜? 숱하게 20년, 30년, 아니 지난 100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올라갑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버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날 그냥 외면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